안녕하세요, 리나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바로 호흡 운동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호흡을 정말 제대로 해야지 운동의 효과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임신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출산 호흡이나 이런 걸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출산할 때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흡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도움이 되고자, 출산에 도움이 되는 호흡법을 알려드리고자 하고, 또 평상시에도 이렇게 이유 없는 그런 목이나 어깨 이런 데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호흡이 잘못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호흡 방법이 또 잘못된 이제 호흡 방법으로 인해서 그런 통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올바른 호흡 방법,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출산에 도움되는 호흡 방법, 오늘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흡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호흡은 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호흡을 내가 정말 폐로 호흡을 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마시는 산소가 정말 양쪽에 두 개의 폐로 충분히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다 전달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호흡을 뱉어내야 하는데, 정말 그만큼 호흡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산소량을 잘 마시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호흡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 호흡해야지, 눈 떠서 나 호흡해야지 이러고 호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적이지만 의식화해서 무의식적인 이 호흡을 내가 의식적으로 하루에 1분에서 3분 정도만 연습을 해도 충분히 무의식적으로 올바르게 호흡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그냥 누구나 하루에 1분에서 3분 정도 하시면 정말 좋은 호흡 방법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호흡 방법은 많이들 두 가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호흡과 복식 호흡. 그러니까 흉곽 호흡과 복식 호흡. 그리고 또 제가 필라테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라테스 호흡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뭐 흉곽을 조이는 호흡 막 이렇게 많이들 갈비뼈를 벌리고 막. 근데 사실 갈비뼈가 벌어지는 것은 흉곽이 늘어난다는 거고, 흉곽이 늘어난다는 거는 안에서 폐가 커지기 때문에 갈비뼈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라테스 호흡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올바른 호흡 방법이 맞기는 해요.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코로 마셨을 때 호흡이 이 배꼽 아래까지 쭉 내려가는 느낌이라는 거는 실제로 산소가 이 복부 아래 정말 이 단전 밑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고, 폐의 정말 말단까지 채우는 거죠. 우리가 물풍선을 상상해 보시면, 물풍선에 이렇게 물을 따르면 물풍선의 맨 하단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흡을 마시면 폐의 맨 밑 하단부터 채우면 정말 그 하단이 생각보다 굉장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폐를 충분히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폐 운동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호흡은 제대로 된 폐 운동도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폐가 늘어나면서 갈비뼈를 밀어내게 되면은 그 늘어나면서 쓰이는 모든 근육들도 수축과 이완이 되기 때문에 운동이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호흡 방법이 정말 많은 장기와 많은 근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렇게 호흡 방법이 흉곽 호흡과 복식 호흡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더 깊이 정말 폐 말단까지 호흡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거는 오랫동안 요가 수련을 하신 분들은 정말 충분히 가능하고, 일반인 분들도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단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호흡을 밑으로 내리는 걸 연습하기보다는 우선은 폐로 호흡을 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은 짧아져요. 짧아진다는 게, 스트레스 받는데 깊은 호흡 할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전부 호흡이 얕아져요.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얕아져요. 호흡이 얕아지면 이 호흡이 폐로 못 가고 목에서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목에 굉장히 숨이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건 가짜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올바른 호흡이 아니라 산소가 폐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에 힘만 들어가는 가짜 호흡. 목에 힘 잔뜩,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는 가짜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목이나 어깨에는 전혀 긴장감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호흡을 할 때마다 목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이 긴장감이 불필요한 텐션을 만들어내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통증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불필요한 이게 과호흡이 되고 통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하실 때는 최대한 목하고 어깨는 편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게 한번 해보시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목하고 어깨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호흡은 반드시 코로 하셔야 돼요. 들숨은 코로, 그리고 뱉을 때는 코 혹은 입으로. 이게 목적이 조금 다른데요. 코로 숨을 마시면서 목과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내쉴 때는 왔던 길로, 마신 길로 뱉거나 아니면 마시고 입으로 뱉어내거나. 입으로 뱉어내는 거는 콧구멍보다는 우리가 입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숨이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요. 코로 나올 때는 조금 더 공기의 양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호흡을 좀 깊고 긴 호흡을 하셔야 될 때는 코로, 조금 큰 호흡을 하셔야 될 때는 입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나뉘겠네요. 평상시에 호흡은 코로 마시고 코로 하는 호흡을 하셔야 해요. 주무실 때도 반드시. 그런데 우리가 출산할 때는 많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나한테도 산소가 필요하고 우리 태아한테도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 마시고 입으로 공기를 빨리 뱉어줘요. 그리고 또 마시고 뱉어주고. 그래서 많이 마시고 충분히 뱉고, 이 호흡을 굉장히 크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출산 호흡은 대부분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요. 일반적으로는 코로 마시고 코로 뱉어요. 그러면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호흡 방법은 어깨나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코로 마시고 코로 뱉는 호흡을 연습하자. 그래서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안에 비강이 막혀 있거나 좁은 분들이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서 입으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 호흡을 하시게 되면 자고 일어나서 굉장히 피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 충분히 산소가 내 몸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입은 식도잖아요. 입으로 음식물을 먹으면 식도로 들어가서 위로 내려가는 거고, 코로 산소를 마셔야 폐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길이 다른데 입으로 숨을 마시고 입으로 뱉어내면 제대로 폐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폐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양손으로 갈비뼈를 잡은 다음에 코로 마시고 코로 뱉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갈비뼈를 많이 늘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갈비뼈 양쪽을 간단하게 손으로 잡고 마시고 목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코로 내쉬고. 이 연습을 하실 때는 코로 숨을 3초간 마시면 3초간 뱉어주세요. 그러니까 마시는 속도와 뱉는 속도가 같게. 그리고 마신 다음에 숨을 잠깐 한 1초 정도 참았다가 뱉어주세요. 내가 마신 산소가 폐에 잠깐 머무를 수 있도록 끊고 뱉고. 이 연습을 한 1분 정도 하시면 한 10회에서 20회 사이 정도가 되실 거거든요. 이 연습만 하셔도 굉장히 목이나 어깨에 텐션이 떨어지면서 산소가 충분히 몸 안에 원활하게 돌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내가 잘 때 뭔가 입이 계속 마르고 입을 벌리고 잔다, 이러신 분들한테 올바른 호흡 방법, 이 방법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우리가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출산에 도움이 되는 호흡 방법으로
같아요. 호흡 방법은 같아요. 양손으로 갈비뼈를 잡고 좀 더 길게 마시는 거예요. 한 5초 이상. 그 다음 숨을 잠깐 참았다가 입으로 뱉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로 뱉는 이유는 많은 숨을 내쉬는 것도 있지만 몸에 힘을 빼기 위함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숨을 뱉으면서 몸에 힘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출산에 더 도움이 되는 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 마시고 몸에 힘을 쫙 빼면서 입으로 뱉는 거예요. 이것도 마시는 호흡, 마시면서 5초, 잠깐 참았다가 내쉬면서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몸에 힘을 쫙 빼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숨을 쉬면서 몸이 같이 쳐져요. 뱉을 때 이렇게 마시고 내쉬고, 내쉬면서 몸이 이렇게 쪼그라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몸은 항상 길게, 그러니까 누가 호흡을 특히 뱉을 때 몸이 더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호흡을 뱉으셔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인 호흡 방법. 마시고 잠깐 참았다가 내쉬면서 몸이 쪼그라들지 않게 계속 몸은 더 늘린다는 느낌으로. 출산 호흡도 똑같이 마시고 더 길게 마실게요. 5초. 참고 입으로 뱉으면서 몸이 쪼그라들지 않게. 그래야 제대로 호흡을 뱉으면서 이렇게 힘이 쫙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숨만, 호흡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호흡 방법을 2가지를 알려드렸고, 기억하실 건 3가지예요. 기억하실 건 폐로 마시고, 폐로 내가 마시는 공기가, 산소가 폐로 들어갔다 폐로 나오는 거, 그리고 코로 마시고 코로 뱉는 거. 단 임산부 출산 호흡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내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운동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은 끊어지는 호흡이나 다른 특별한 호흡 방법은 없어요. 필라테스에서는 마시고 배꼽과 코에서만 다 이루어져요. 마시고 이런 호흡 방법은 없어요. 운동을 하면서 운동에 방해되는, 우리가 무브먼트에 방해되는 소리를 내거나 무브먼트에 방해되는 그런 과호흡은 하지 않아요. 호흡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자연스러운 호흡은 운동 중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인위적인 호흡 방법은 운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잘못된 호흡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호흡 연습을 하시는 게, 내가 평상시에 너무 목이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호흡을 연습하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산소를, 우리가 명상할 때 호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연습을 하게 되면 정말 뭔가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몸에 정말 산소가 제대로 돌게 되면. 그래서 평상시에 하루에 1분이라도 눈을 잠깐 감고, 그리고 호흡을 집중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호흡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